안녕하세요. 크리아텐베고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지금은 장중입니다. 오후 2시고요. 요새 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의 25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아마 10월 달은 한 전월 대비 한 2.7% 가량 빠지면서 좀 마감할 것 같고, 지금 장중인데 계속 조금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아무튼 별로 좋지 않은 장 같습니다. 개인적인 종목들을 한번 보자면 KINX는 뭐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10월 12일 저점 한 4,500원을 찍고 지금 계속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종목을 보면은 좀 그 마지막에 요날 반등할 때 한번 샀어요. 제가 보시면은 참 이것도 많이 샀죠. 요때 아마 저기 동영상 소개해드리면서 샀고, 요때가 아마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크게 하락할 때 또 한 번 샀고, 요때 보합일 때 한 번 더 샀고, 요때 마지막으로 한 번 샀습니다. 그 10월 18일 날 산 건 뭐냐면은 좀 의미 있는 좀 반등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좀 상승 추세로 돌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KINX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고, 어쨌든 그 인터넷 그 연동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로 성장성은 뭐 담보돼 있는데, 이제 그 지금 데이터 센터는 풀캡하고 이제 그 과천인가 거기에 이제 공장을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데, 그게 좀 연기되면서 좀 모멘텀을 상실했죠. 그러면서 많이 하락했는데, 뭐 이 회사는 뭐 자본력도 탄탄하고 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회사고, 지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뭐 실적 발표했는데 뭐 컨센보다는 좀 안 나왔는데 그래도 2분기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2분기보다는 잘 나와서 오늘 좀 상승하고 있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좀 엔터, 아 컨텐츠 엔터 대부분 컨텐츠와 엔터예요. 컨텐츠 엔터 조선인데, 컨텐츠 엔터 조선 뭐 건강미용 쪽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이고, 화학 철강 이런 쪽은 역시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지니까. KNANX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래도 12%로 좀 저기 선방하고 있고, 일별 수익은 지금 250, 오늘 마이너스 250이 또 돼서 10월 누적 수익은 현재까지는 뭐 93만 원인데, 뭐 장 마감해 보면 알겠죠. 뭐 어떻게 될지 알고, 갑자기 좀 빠집니다. 좀 불안한데요, 이게. 좀 불안하고, 뭐 월말이라 조금 뭐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 기관들도 있는 것 같고, 미국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좀 한국장이 좀 이러는 거는 좀 너무 좀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좀 짜증이 나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뭐 보고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누스에 관련된 보고서인데요. 요즘 최대주주 뭐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막 굴곡이 있었는데, 어쨌든 원자재 상승, 높은 해상운임 때문에 지금 실적, 매출은 계속 오르지만 실적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컨센이 225억이었는 지금 194억이 나왔어요. 좀 안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뭐냐면은 이제 해상운임과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소비는 견조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소비는 견조하고, 어쨌든 지누스는 온라인 매트리스의 최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소비나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뭐 공장도 짓고 뭐 좀 이런 부분을 더 이제 판단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조금 전 매수를 한 부분이고, 대한유화는 제 진짜 아픈 손가락인데 너무 컨센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 이제 상승한 유가에 부담.
때문에 유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면서 그 마진율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죠. 이제 좀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뭐 저는 좀 대한유화가 요 실적 발표하고 한 6% 빠졌습니다. 지금 좀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좀 의미 있는 그 반등이 나올 때 좀 추가 매수하면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그러면서 뭐 한 이틀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호실적 기록하고 이제 뭐 3공장이나 4공장이나 이제 계속 계약을 하고 있고, 뭐 우리가 알기에도 이제 이런 CDMO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BH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3분기가 437억이나 나왔어요. 한 390억 정도 예상했는데 아무튼 잘 나왔고, 근데 뭐 주가는 크게 막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실적에 따라서 워낙 연동이 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아직 프리뷰죠.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영업이익 127억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록될 것 같다고 하고, 일단은 폴더블 폰이 지금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반도체 공급 이슈 때문에 지금 만들어내지 못해서 판매가 좀 더디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도 이제 풀 가동 이어나가고, 이제 공장 신규 투자하면서 내년엔 더 캐파가 늘어날 거죠. 하면서 그 최근에 주가 약세 이유도 이제 그 힌지를 이원화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원화는 뭐 22년부터 일부 이원화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감안해도 KH바텍 매출은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좀 이렇게 하면서 2022년에 200만 대 좀 추정하면서 이제 계속 좀 좋겠지 않느냐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 뭐 좀 걱정되는 거는, 근데 이런 폴더블폰 관련주에 너무 많은 신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신용을 좀 털어내지 않고서는 좀 당분간 주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느냐,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가가 뭐 위아래로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거의 박스권장에서 아마 좀 신용이 떨어지는 그때 좀 올라가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지금 뭐 430억인데 물론 전분기 대비 안 나왔지만 서프라이즈인 거고, 뭐 이 굴삭기 회사죠. 굴삭기 회사인데 중국 쪽의 판매가 좀 줄어들었지만 신흥국이나 미국 쪽의 판매가 이제 늘어나면서 서프라이즈가 된 부분이고, 그 HK 이노엔이라는 리포트입니다. K캅은 그 위궤양 치료제인데, 그 역류성 식도염이나 좀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것과 플러스 머크사와 이제 계약을 했죠. 미국 머크의 백신 유통 계약을 맺고 연간 1,800원 내외 매출 증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머크가 이제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잖아요. 저도 한 이틀 전에 매수했는데, 매수 이유는 뭐냐면은 이 K캅 성장은 둘째 치고 그 약간 그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이슈 때문에 앞으로 조금 급등할 요지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매수했고, 뭐 그거는 제외하고라도 워낙 성장성이 있는 회사고, 그리고 펀더멘털도 나쁘지 않습니다. 펀더멘털도 나쁘지 않고,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죠? 시가총액 따로 안 난, 아무튼 그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한 600억, 700억, 800억 하는데, 아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갑자기 HK 이노엔이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네요. 1조 8천억이면은 나쁘지 않다. 멀티플 한 20이면은 뭐 저기 바이오 산업 그 이런 제약회사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제가 오늘 3프로 뉴스를 봤는데 이제 이런 박석주 파트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더 세질 것 같다.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은 세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퀀트로 유명한 유명간 미래에셋의 유명간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유명한 애널리스트도 같은 말을 합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면서 이제 매출 원가가 그러니까 원자재가 오르면 매출 원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해서 기업들의 이익률은 낮아지고 모멘텀이 좀 줄어들면서 한국 시장의 코스피가 이제 좀 안 좋은데 해서 매출 원가율 변동성이 많고 판관 비율이 하락하는 기업에 좀 투자를 하자.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재 산업재 IT 유틸리티 업종 내 5년간 매출 원가율 표준 편차의 30% 이하 매출의 컨센서스 상향 조정 영업이익률 개선 기업과 그리고 판관 비율이 하락하는 기업을 한번 눈여겨봤는데 이제 매출 원가 표준 편차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 원가가 그러니까 원자재가 오르더라도 그거를 상품 정가에 가격에 정가하기 용이하거나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나 그리고 판관 비율이 낮아지는 기업은 뭐냐면 그만큼 1등 업체로서 이제 경쟁력이 늘어나서 이제 굳이 뭐 판관 이런 판매 관리비를 많이 쓰지 않더라도 이제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기업 좀 그런 기업에 투자하자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뽑아준 기업이 있어요. 뽑아준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인데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은 표준 편차가 1.5, 1.6, 0.6 이제 낮은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좀 성장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면서 이제 매출 원가율이 낮은 기업들은 이익률이 보존되면서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거고 판관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기업들은 이미 시장 점유율이 1등이어서 이제 판관 비율을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 좀 그런 기업들을 좀 나열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건강관리 다 이렇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좀 추세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뭐 최근에 장을 보면서 그 게임이나 웹 엔터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근데 많이 오르는 좀 이유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기업들은 뭐 인플레와는 큰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인플레 우려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지만 좀 이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드는 거고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컨센서스가 280억인데 1,400억. 현대중업 같은 경우도 이제 흑자 전환했고 잘 나왔고. 그래서 조선업이 최근에 이제 괜찮은데 앞으로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주가가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위메이드가 엄청 올랐는데 네, 이런 기업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요즘에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블록체인 접목해서 이제 좀 하는 기업인데 이런 종목들도 주가를 보면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저점 대비 거의 한 625%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기업들은 조금 이 5일선을 터치할 때 매수하면서 좀 가는 전략으로 좀 가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좀 코스닥도 3천선 코스닥도 1,000선이 무너지고 코스피도 3,000선이 무너지면 좀 안 좋은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11월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도 이 3%의 누구죠? 3%의 박병창
그 이분이 그저께인가 이제 그 방송을 한 거를 들었는데 요때죠 요때 개별 종목 움직임에 주의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관들은 이제 어차피 11월 말 되면서 이제 그 실적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때문에 올리는 종목들을 계속 올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 2차전지 소재였고, 이 소재가 좀 주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컨텐츠와 미디어, 엔터, 이런 쪽이 많이 오르잖아요. 이런 쪽들. 그래서 이런 쪽들이 11월 말까지는 계속 많이 오르지 않을까. 전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트리 같은 경우도 계속 신고가 쓰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11월도 뭐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뭐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뭐 오늘 장 좀 그래도 회복하면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면서 쉽진 않네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